자, 6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 불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단원이에요. 2단원 각기둥과 각불 단원입니다. 자, 다지기 들어가 볼게요. 기준에 따라서 도형을 분류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기준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기준. 자, 두 가지 기준이 있네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 자, 평행한 두 면이 있는 것과 평행한 두 면이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보자고 했습니다. 자, 가 한번 볼까요? 가는 요 윗면하고 요 밑에 있는 면이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평행한 두 면이 있습니다. 가. 자, 그 다음에 나는 입체도형이라고 했는데 평면도형이니까 나는 아예 분류가 안 되겠죠. 자, 다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죠. 라는 두 면이 평행하진 않네요. 마 역시 평면도형이고요. 바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사 없죠. 아 없습니다. 자, 요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해봤고, 이번에는 모든 면이 평면인 입체도형에서 모든 면이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빠지겠어요? 다가 빠지겠네요. 그쵸?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자, 첫 번째 조건 모든 면이 평면, 두 번째 입체도형, 세 번째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생각해보자. 뭐 그런 얘기겠네요. 31쪽 가볼까요? 자, 31쪽에 이제 예시 도형들이 나와 있어요. 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들을 각기둥이다라고 하는데, 요거, 자, 요거, 조금 아쉬워요. 뭐 요런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했는데 각기둥이 뭐냐라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주보는 한 쌍의 다각형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한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자, 뭐라고요? 마주보는 한 쌍의 다각형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한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을 우리는 각기둥이라 한다. 이때 자, 다각형이어야 되고요. 마주보는 한 쌍이어야 되고 합동이면서 평행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시로 나온 이 네 가지 입체 도형을 모두 설명하고 있지요. 자, 그럼 각기둥의 면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체 도형에서 면을 먼저 정의를 해 볼게요. 자, 면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평면 도형을 우리는 입체 도형에서 면이라고 합니다. 자, 친구들과 서로 다른 각기둥을 하나씩 고른 다음 각기둥을 만들어 보세요.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의 공통점. 서로 평행한 두 면의 공통점 뭘까요? 자, 서로 평행한 두 면의 공통점은 이 두 번째에서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많죠. 마주보고 있는 모든 면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주보고 있는 서로 평행한 두 면 뭐겠어요? 다각형입니다. 그쵸?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의 다각형이죠. 자,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한 이 두 면과 만나는 면들.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이 평행한 두 면과 만나고 있죠.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면들 보니까 전부 직사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마주보고 있는 면은 여긴 삼각형,
여기는 사각형, 여기는 오각형 이렇게 각각 다른데 옆면, 그러니까 이 평행한 두 면과 만나는 면은 모두 직사각형으로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개념 확인해 볼까요? 개념 확인. 각기둥에서 면, 기역, 니은, 디귿과 면, 리을, 미음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자,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면서 다른 면들과 모두 수직으로 만나는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자, 각기둥을 구성하고 있는 마주보는 한 쌍의 평행하고 합동. 자,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이에요. 다각형. 다각형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 이 밑면에 대해서 이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직사각형을 옆면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옆면. 이때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기둥을 찾아 밑면에는 동그라미표, 옆면에는 세미표 해봅시다 이랬는데, 우선 각기둥이 아닌 것을 찾아볼게요. 마하고 다입니다. 자, 다는 왜요? 한 쌍의 면이 평행하고 합동이어야 되는데 없죠. 마는 평행하고 합동이긴 한데 다각형이 아닙니다. 자, 그럼 가, 나, 라가 각기둥이 되겠고요. 밑면은 모두 여기가 되니까, 자, 밑면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옆면에는 세모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자, 이게 좀 이런 상태에서는 표시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하라고 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32쪽입니다. 각기둥을 알아볼까요? 2 나와 있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과자를 상자에 넣어 포장하려고 하는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모양의 과자들을 딱 맞는 과자 상자에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과자를 담은 상자의 밑면은 어떤 모양이면 되겠어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면 되겠죠. 자, 과자 모양에 맞는 각기둥,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됐네요. 각기둥의 밑면을 따라 그려보고 밑면의 모양을 말해보세요 이랬는데, 자, 여기도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 각기둥의 밑면은 뭐예요? 다각형이죠. 여러 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각이면 삼각형, 4개의 각이면 사각형, 이걸 다각형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각기둥의 밑면은 무조건 다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각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밑면의 이름, 그러니까 밑면이 뭐냐에 따라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N각 기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N각형이면은 N각 기둥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지기 2번 볼게요. 각기둥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쭉 넘어가서 우리 개념 확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개념 확인이 어찌 보면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있고요. 꼭지점이 있고 높이라고 있는데요. 자,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이루는 점은 꼭지점이고요. 또 각기둥에는 마주보는 두 개의 밑면이 있죠.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은, 자, 두 밑면 사이, 수학에서의 거리의 개념은 가장 짧은 길이를 말해요. 가장 짧은 길이. 그러니까,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즉,
하나의 밑면과 다른 하나의 밑면에 도달할 수 있는 제일 짧은 거리는 결국은 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직각이 되는 이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 이것이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각기둥의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수를 세어보고 표를 완성해 봅시다 이랬어요. 자, 삼각기둥에서 면은 몇 개가 있을까요? 삼각기둥에서요. 자, 삼각기둥이면은 일단 삼각형으로 밑면이 이루어지겠죠. 삼각형으로 밑면이 이루어지면 두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쪽 면이 되겠죠. 셋, 넷, 다섯이 되겠네요. 자, 5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예요.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삼각기둥을 일단 하나 또 다시 그려볼게요. 삼각기둥 하나 그릴 때, 이 그릴 때 지금 그려지고 있는 선이 전부 모서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삼각형이니까 일단 6개가 나오죠. 6, 7, 8, 9개가 나오겠네요. 9개가 됩니다. 자, 꼭지점의 수는요, 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이루는 점이니까 삼각형의 각각 각을 이루는 것이 3군데가 되니까 이 3개의 삼각형의 꼭지점이 결국은 입체도형에서도 꼭지점으로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6개가 되겠습니다. 자, 사각기둥은요, 사각기둥은 6개, 모서리는 12개, 꼭지점은 8개가 됩니다. 오각기둥은 7개가 되겠고요. 15개가 되겠고 10개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여기서 규칙을 좀 찾아볼까요? 예전에는 이게 6학년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각기둥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수를 쉽게 세는 방법 나왔죠. n각기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면의 수는 삼각형이면은 3개 더하기 삼각형을 이루는 밑면 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면의 수는 n각기둥일 때 n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사각형이니까 6, 오각기둥이면 7.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를 보면은 모서리는 n각기둥일 때, 자, 사각기둥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각기둥을 예로 들어보면은, 자, 사각기둥이 있을 때 모서리는 4개가 그려지겠죠. n각이 2개가 그려집니다. n각이 2개가 그려지니까 2배가 되겠죠. 2배가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또 그려지네요. 그러면은 3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n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꼭지점의 수는요. 꼭지점은 n각기둥일 때 우선은 n개가 있겠죠. n개가 있는데 그 n개가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꼭지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되겠네요. 2배. 2배니까 2 곱하기 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확인을 해볼까요? 3 더하기 2는 5,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2는 6이네요. 맞죠? 자, 사각기둥이요. 4 더하기 2는 6이 되죠. 4 곱하기 3은 12가 되고요. 4 곱하기 2는 8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기둥을 이루고 있는 부분의 수, 즉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수를 세는 규칙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이에요. 건물이 어떤 입체도형인지 이름을 쓰고 겨냥도의 모서리는 빨간색으로 꼭지점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라고 했는데, 자, 우선 이거는 삼각기둥이 되겠죠? 삼각기둥이 되겠고요.
자, 이거 오각형인가요? 육각형인가요? 육각형이네요. 그러면은 육각기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모서리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모서리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규칙과 맞는지. 꼭지점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 파란색으로 삼각형이니까 3개가 있고 3개가 한 번씩 더 있죠. 육각형이면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한 번씩 더 있어요. 왜요? 마주보는 한 쌍의 면이 평행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두 차시지만 한 번에 해봤어요. 각기둥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기둥을 구성하고 있는 면, 모서리, 꼭지점, 그리고 이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의 수를 세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안녕.